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정규기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정규를 할 때마다 큰 이벤트가 하나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예 대놓고 이번 정규 기간 중에 빅 이벤트는 포레온 입주다 미리 얘기하고 선방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계엄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 전에는 대출 규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세 개가 쌓이면서 시중의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까지 켰었거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질문이 지금 중첩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있으셨는데 라이브 매주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년? 5년 돼가나요? 한 4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래되신 분들, 좋으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정보가 지금 꽉 누르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뭘 규제를 하고 있냐고 풀어주고 있지.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부분만 들으시는 거고 규제는 지금 역사상 거의 손에 꼽혀요.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꽉 누르는 상태에서 25년도에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 중에서 좀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세나 이게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있잖아요. 전 이거는 지금 풀어줄 거란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야당 통과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어렵고 풀 의지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 정권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여러 가지 기발한 새로운 규제를 내놨지만 시장이 확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정권들조차도 문재인, 노무현 정권조차도 안 한 게 뭐냐면 대출 중단이에요. 이게 1주택자 대출 중단 아니면 전세입자의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입자와 이제 임대인이 있으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에 대한 또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한 달이 넘도록 한다 만다 이런 번복, 공포감 조성, 시장의 시스템 파괴 이런 것들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가계부채란 단어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가계부채란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이걸 용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여쭤봐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있는데 국가부채, 기업부채는 괜찮으면서 가계부채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계부채는 늘려야 돼요.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가계부채 이꼴 내수 경기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권은 3년차 임기 내에 40조 정도 가계대출을 늘렸는데 이게 예전 정권에 비하면 절반이나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수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수 안 좋은 이유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자꾸 엉뚱한 이유만 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 이렇습니까? 내수가 이 정도로 안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수를 계속 망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업의 전가가 돼요. 기업의 전가가 되면요. 은행의 전가가 돼요. 은행 다음에는 온 국가의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엔 국가 자체 디폴트 차례예요. 말 그대로 망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부동산이 갈 수 있다? 이건 앞뒤가 많지 않죠.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면은 부동산도 가기가 어려워요. 다만 일정 기간 동안에 대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고 파는 아파트, 일명 좋은 지역의 고가 아파트 이런 데는 또 똘똘한 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또 갈 길을 가겠죠. 하지만 부동산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서로 밸런스가 안 맞죠. 너무 한쪽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가격 상승의 피로감도 있고 사람들의 돈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 전체가 죽어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아무리 고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연관이 있죠. 하지만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저는 뭘 근거로 25년, 26년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이유는요. 가계 부채를 안 풀어서예요. 이것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다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권이. 하지만 이제 슬슬 대출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난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은행이 대출을 하는 건 막지는 못해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다가 중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2분기를 넘어서 3, 4분기에 좀 많다 싶으면은 대출 총량 규제를 하거나 가상금리를 움직여요. 근데 이게 하면 부작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TV에서 보시는 기준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런 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을 막거나 가상금리를 은행이랑 국가가 마음대로 조율을 하면은 기준금리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용인하는 그 시간 동안에 국가 내수 경기는 거의 파탄이 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슬슬 기업으로 퍼지고 있고요. 제가 다녀보면 지금 지방시장 있잖아요. 지방시장은 25년도부터 조금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행사, 시공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PF 문제도 다시 터질 수도 있고, 망하는 기업은 더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봤을 때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이게 뭔가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여러분이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상황,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하게 가장. 그리고 포레온 입주하고 있고 지금 계엄 이벤트까지 터졌는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원래는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내수 경기는 거의 IMF 그때급으로 안 좋은 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내수가 이 정도로 안 좋으면은 시장의 자산들이 가격이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버텨요. 매매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버틴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섞으면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유동성 있죠. 지금 정부가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이래저래 컨트롤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수급이란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이미 시장은 수급은 상승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그래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나 아니면 전월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이 여러분이 눈에 티가 날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이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한 얘기랑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텐데 유동성을 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부동산은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구가 종말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유동성을 풀어주거나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은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이미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잘못해서 부동산 자체의 수급을 맞출 노력은 하지 않고 유동성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내수 시장을 희생하면서 국가를 희생하면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 그러면은 가기 어려워요. 근데 제 포인트는 이거 자체가 하기 어렵다는 거. 이거 지속 불가능해요. 이거 지속 계속되면요. 나라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진짜로. 정말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근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을 때 국가 내수나 이런 데이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밖에 나가도 분위기도 훨씬 좋고요. 지금 뭐가 좋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부동산 하나 때려잡겠다고 비정상적으로 금융까지 손을 댔다가 내수 경기가 더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올릴 타이밍도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지금 내수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돈을 안 써요. 희망이 있어야 돈을 써요. 믿을 게 있거나 희망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돈이 있거나 이래야 돈을 쓰고 내수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 소비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는 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월세를 뭘로 잡을 건지, 전세를 뭘로 잡을 건지, 매매를 뭘로 잡을 건지 답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대출, 대출, 대출. 그럼 대출은 뭐예요? 가계대출. 기업대출이랑 국가대출은 그대로. 그럼 비정상적으로 가계대출만 줄인 게 데이터에 남아있고 이건 나중에 언론이 분명히 다뤄요. 이건 여러분이 한국은행 들어가시면요. 누구나 확인 가능하세요. 돈 풀리는 건 정상인데
가계 부채를 완전 짓눌렀어요. 그럼 내수 침체잖아요. 이건 지속하면 안 되는데 이거가 계속됐을 때도 난 무조건 시장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는 가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걸 더 오래 버티면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써야 돼요. 여기서 더 가면은 시스템 정상화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양책을 내야 돼요. 유동성 공급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겪어보셨죠? 코로나 끝나고 돈 풀 때 어떻게 됐어요? IMF 끝나고 돈 풀 때 어떻게 됐어요? 국제금융이 끝나고 돈 풀 때 어떻게 됐어요? 자산시장에 급속도의 전환이 생긴답니다. 이게 일명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정권이 그럴 리가 없다. 일단 근거는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기 이후에 유동성을 풀 때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구나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IMF, 국제금융위기, 그 앞에 카드 대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있잖아요. 다 잘 넘어갔죠. 오히려 누군가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돈 풀어서 이거 해결할 거니까 기회가 올 거라고 느낀 적 있으세요? 소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급등하긴 했지만 국가가 자체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수시장만큼은. 앞으로 공급량이나 내수시장은 현재 정권의 성적표예요. 이거는 다른 핑계 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부양해야 돼요. 살리려면. 근데 그게 현재 정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당장 이 정부가 대출 갖다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본인들의 한계, 그리고 시장의 수급의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의 한계를 더했을 때 25년이 한계예요. 다 왔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거의 망조라는 거? 내수시장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거의 한계예요.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고요. 이번에 계엄령은 그걸 가속화시킬 거예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이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게 대출 없이도 유동성 없이도 돈 하나도 안 풀어줘도 국가가 정말 진짜 마음을 먹어도 시장이 막 폭등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어렵죠. 이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오면은 대출은 또 나가요. 여러분 몇 달 있으면 대출은 또 나가요. 그럼 여기 이 꿀팁이잖아요. 대출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해요. 대출은 지금 몇 달 있으면 또 나가요, 여러분 이제. 은행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시장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공포가 눌러놓고 있잖아요. 공포로 눌렀다가 또 가다가 눌렀다가 또 가다가 또 눌렀다가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난친 게 아니라 지금 눌러놨잖아요. 그럼 또 가요. 시스템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가다가 누르는 게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앞으로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